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대표 김수원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사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조 산업은 다음 달 14일에 그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액 주주들이 요구를 해서 열리게 되는 주총인데요. 여기서 대주주하고 소액 주주 간의 그 표대결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임시주총은 또 개정상법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임시주총 그 전망을 포함해서 또 개정상법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8월 10일 날 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사조 산업 지분에 변동이 있다고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 15만 주가 줄었고 또 15만 주가 줄었다. 두 번에 걸쳐서 15만 주씩 줄어서 주식수가 71만 주에서 41만 주까지 줄었다. 이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해서 이 지분 변동 보고 사유를 봤더니 지분을 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대여했느냐 또 봤더니 문범태라는 사람과 박창우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15만 주씩 지분을 대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만 주라고 하는 것은 지분율로 따지면 딱 3%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주진우 회장 지분율은 이렇게 대여를 하는 바람에 14.24%에서 8.24%로 6%포인트가 줄어든 거죠. 지분을 이렇게 대여를 하게 되면 의결권은 지분을 대여받은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자, 굉장히 독특하고 이례적인 그 지분 변동이죠. 왜냐하면 대기업 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수수료 수익을 바라고 이렇게 지분을 대여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지분을 대여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색적이고 또 대여를 한 지분이 15만 주 곱하기 2, 지분율로 따져서 딱 3% 곱하기 2, 이렇게 숫자가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것도 좀 이색적이고, 이 지분 변동 공시라는 게 상당히 예사롭지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 사조 산업에 대한 대주주 일가, 계열사 포함해서요, 그 지분의 변동이 상당히 그 뚜렷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자,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사조 산업의 올해 6월 달까지만 해도 사조 산업의 지분은 주진우, 그 아들인 이제 주지홍 씨, 사조 시스템스 상무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주진우, 주지홍, 그리고 그 일가들, 그리고 이렇게 계열사들이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채 안 돼서 8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진우 회장 지분은 이렇게 6%포인트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자, 보시면, 사조 대림이라고 하는, 사조 대림이 3.90에서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보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사조 랜드텍이라고 하는 회사 3.0, 사조 오양이 지분이 하나도 없다가 3.0, 사조 랜드텍은 0.7에서 3.0%, 문범태, 박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진우 회장한테서 지분을 대여를 해서 3.0, 3.0, 3.0, 3.0, 3.0,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보이게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 주진우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일부도 지인들한테 넘어갔고, 또 사조 대림에서 이렇게 통으로 빠져나간 지분도 다 계열사들한테 다 이전이 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열사들끼리 서로 지분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이 사조 산업 대주주 측의 지분율은 역시 56% 정도이고 소액 주주의 지분은 38%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 주진우 회장의 개인 지분을 대여를 하고 또 계열사 간에 저렇게 지분 손바뀜이 크게 일어났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14일 날 임시주주총회 때문입니다. 우리 소액주주들이 임총을 요구를 했는데 회사 이사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그 임총 그 개최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에서 가처분이 수용이 되면서 지금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총에서 그 표대결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그 이사회 내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놓고
그 주진우 회장 측하고 소액주주들 간에 이 표대결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표대결에서 그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해서 사조 산업의 대주주 측이 저런 식으로 이제 지분의 변화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분의 변화를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개정상법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는데, 개정상법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액주주들의 주장은 뭐냐면, 자, 이 경영진의 전횡과 주주가치 훼손 경영 행태로 기업가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경영진을 견제 감시할 소액주주 측 이사를 이사회의 감사위원으로 진입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소액주주들의 주장입니다. 잠깐 이제 이 사조 그룹의 지배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주지용 씨가 사조 시스템스라고 하는 이 비상장 회사죠. 뭐 일종의 개인 지배 회사 비슷한 회사인데, 또 이 시스템스가 이제 사조 산업을 지배하고, 사조 산업은 사조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죠. 이 사조 산업이 사조 대림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또 사조 대림이 사조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 3.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조 대림이 가지고 있는 사조 산업 지분 3.9%는 상법에 의해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아까 표에서 보니까 사조 대림이 가지고 있던 3.9% 지분이 지금은 0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의결권을 제한당하는 지분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다른 계열사로 넘겨서 의결권을 되살린 겁니다. 자, 임시주총 표대결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조치죠. 이렇게 회장, 그리고 그 일가들 중에 일부가 개인적으로 또 지분을 매수하고, 회장은 이렇게 지분을 대여를 하고, 계열사들 간의 의결권 제한 지분은 또 의결권을 살리는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굉장히 최근 한 달 사이에 그 사조 산업 지분을 둘러싸고 지분 변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법상의 감사제도하고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상법상의 회사의 감사제도는 이렇습니다. 자산 총액이 2조가 넘어가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감사위원회 위원, 즉 감사위원은 누가 하느냐? 자,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는데요.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라고 하는 거는 사내이사, 또 사회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3분의 2 이상은 사회이사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회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을 추천해서 선임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이 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선임을 할 때, 자, 기존 상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존 상법은 2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자, 1단계는 뭐냐. 예컨대 김달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회사 쪽에서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주총 안건으로 이제 올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김달봉이라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거냐 말 거냐 하는 표결부터 일단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의결권 제한이 없습니다. 주주 누구도 의결권 제한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주진우 14%, 주지홍 7%, 사조 시스템스 26%, 기타 이제 대주주 일가들 또 계열사들 아주 조그만 지분들, 짜잘한 지분들 다 5% 이렇게 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한 56% 지분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 소액주주들은 38% 지분을 가집니다. 그러면 김달봉을 이사로 선임하는 이 표결에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대주주가 내세운 이사기
하기 때문에 뭐 소액주주들이 반대를 해봐야 대주주 지분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건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달봉을 일단은 그 사회이사로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김달봉 이사라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임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표결을 진행을 합니다. 바로 이때 3% 룰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개별 주주들의 지분을 3%까지만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진우도 3%까지, 주지홍 3%, 사조 시스템스 3%, 뭐 기타 나머지 뭐 주주들은 짜잘한 지분들이니까 3%를 넘지를 않을 거니까 이 기타 지분들은 이제 다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감사위원 선임 표결에서는 이렇게 14%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 우리 소액주주들 지분은 뭐 소액주주들은 뭐 짜잘한 지분들이니까 이렇게 38%의 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것을 유효 의결권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14, 38 더하면 52죠. 52 중에서 대주주 쪽에 14니까 유효 의결권으로는 27%죠. 우리 소액주주 쪽은 52 중에서 38이니까 유효 의결권으로는 73%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로 선임하는 1단계, 일단은 이사로 선임되고 나면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2단계 표결을 거치기 때문에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이 일단은 이사로 선임이 되고, 이 이사에 대해서 의결권 3% 룰이 적용된 그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어차피 나중에 따지고 보면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이 그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이사로 선임된 사람에 대해서 뭐 감사위원 그 선임 표결에서 뭐 그렇게 그렇게 크게 뭐 반대를 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상법이 가지고 있는 그 맹점이었고, 대주주로부터 그렇게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이 감사위원이 되는 그런 조금 허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사 겸 감사위원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명의 이사 겸 감사위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에 대해서는 기존 상법처럼 두 번의 단계를 그렇게 거치지 말고 한 방에 선출해라. 다른 이사들은 뭐 기존 상법처럼 두 번의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사 겸 감사위원 한 명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들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선출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분리 선출이라고 하고요. 역시 3% 룰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예컨대 실제로 이제 뭐 주총 안건으로 어떻게 상정이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어떤 회사에 자, 제3호 안건, 감사위원이 될 사회이사 선임, 이렇게 해서, 자, 회사 쪽에서는 김달봉을 후보로 내세우고, 자, 우리 소액주주 쪽에서도 주주 제안으로 후보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또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놓고 표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유효 의결권이 어떻게 됩니까? 3% 룰이 바로 적용되니까 27대 73의 유효 의결권으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소액주주들 지분이 얼마나 뭉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자, 이또봉이 소액주주 측에서 내세운 이또봉이 사회이사이면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액주주들의 어떤 권리 보장을 위해서 개정상법에서는 이렇게 분리선출 제도를 통해서 소액주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주주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 사람이 사회이사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3% 룰은 그 옛날 상법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상법에서 새로 도입된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분리선출 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이고요.
자, 우리 9월 14일 날 사조산업의 임시주총 안건을 보면 1호 안건이 정관 일부 변경이고 2호 안건이 그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표결 방법에 대한 건이고 3호 안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리선출 감사위원 1인 선임의 건인데 이 3호 안건을 자세히 보시면 3-1호가 있고 3-2호가 있습니다. 3-1호는 뭐냐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이사인데 기타 비상무 이사 선임의 건. 자, 3-2호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이사인데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의 건. 이렇게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우리 소액 주주들이 주주 제안으로 올린 안건인데요. 분명히 한 사람을 선임한다고 해놓고 3-1 안건이 있고 3-2 안건이 있고 3-1은 감사위원이면서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이고 3-2호는 감사위원이면서 사회이사 선임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1하고 3-2를 다 표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3-1 또는 3-2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표결이 진행될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제1호 안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거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것들이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총 소집 공시만 나왔고 주총 이 개별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그 공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 1호 안건이 3호 안건하고 어떻게 연동되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정관 변경의 건하고 이 분리선출건하고 지금 연동되어서 3-1로 가느냐 3-2로 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사 겸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사회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사회이사라고 하는 것은 사내이사나 아니면 기타 비상무이사가 됩니다.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말하는 3% 룰은 개별 주주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개별 3% 제한, 즉 주진우도 3%, 주지홍도 3%, 사조 시스템스도 3%까지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적용하는 3% 룰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한때 묶어서 3%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걸 통합 3% 제한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주지홍, 사조 시스템스 지분을 다 묶어서 3%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주총 안건으로 넘어가 보면 이 분리선출 감사위원 1인만을 선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3-1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이걸로 가지게 되면 통합 3% 제한이 되기 때문에 주진우 또 주지홍 사조 시스템스 이렇게 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지분들은 다 한때 묶어서 3% 제한이 되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표대기를 해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3-1로 가지 않고 3-2로 가서 사회이사 선임의 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3-1보다는 좀 불리한 상황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호 안건하고 3호 안건이 연동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제가 파악되는 대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사회 감사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3명이 사회이사이면서 감사위원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2명이 옛날에 사조산업에서 경영진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것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깝깝합니다. 옛날에 계열사에서 대표이사까지 하셨던 분을 지금 사회이사로 데려와서 감사위원까지 시키고 있는 이게 올바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정학수 이사는 공직자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임시주총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주진우 회장이 저렇게 개인 지분 쪼개기를 하고 계열사 간에 뭐 지분을 막 이동시키면서 이번 임시주총에서 우리 소액 주주들이 주주 제한한 내용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액 주주들을 누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호 안건 정관 변경안을 보면요. 뭐 여기는 3% 룰 같은 게 전혀 적용되지 않으니까 대주주 쪽에는 이게 56% 의결권이 딱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가 돼야 되는 건데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소액 주주 쪽에서 이 정관 변경을 저지하려고 하면 28% 이상의 지분을 보유를 해야지 이 3분의 2 선을 이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액 주주 쪽에서 28% 이상의 그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정관 변경안이 저지가 되지 않고 회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원안대로 간다면, 그리고 그 원안대로 갔기 때문에 분리 선출에 있어서 3-1이 아니고 3-2로 이렇게 가서 표결이 벌어진다면 우리 대주주 쪽에서는 뭐 지분 쪼개기 등등등을 해서 17% 지분을 25%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우리 소액 주주 쪽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지분을, 확실하게 뭉쳐져 있는 지분은 한 15% 정도라고 하니까 이 25%와 지금 만약에 이 15% 정도가 확실하게 뭉쳐져 있다고 하면 이게 한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하게 뭉쳐져 있지 않는 주주들 중에서 나중에 실제로 뭐 임총에서 이렇게 소액 주주들 이렇게 지지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만약에 소액 주주 쪽에 뭉쳐진 지분 15%가 맞다고 하면 이 표결에 있어서도 우리 소액 주주 쪽이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이 15%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지금 이렇게 뭐 상황이 지금 뭐 판세가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아직 뭐 9월 지금 어차피 이 임시주총 의결권이 결정이 되는 게 8월 17일인가 뭐 기준일이기 때문에 아마 8월 13일 정도까지 그 지분을 사신 분들이 임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판세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주진우 회장 쪽은 소액 주주들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감사위원은 내가 수용을 안 하겠다 해서 별도의 독자적인 회사 쪽에도 후보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표결은 가게 되는데, 뭐 저도 뭐 사조 산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뭐 경영 상황을 보면 그렇게 우리 뭐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좋기는 하겠는데, 뭐 워낙에 또 주진우 회장 쪽에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수단들을 지금 다 동원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장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판단키로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